자, 한국 코스피가 정말 뜨겁죠. 그런데 미국 나스닥도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뜨겁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지금 주식시장은 아마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투자해도 될까? 그랬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반대로 그동안 투자한 것을 지금이라도 현금으로 챙겨 놓을까? 그러다가 더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주식시장 과열을 걱정하는 이야기는 그닥 귀담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폭탄은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탄을 예고하는 트리거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구체적인 시그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80%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나스닥은 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쭉쭉 빵빵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핵심은 반도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명 삼전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8%,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의 57%도 삼전닉스 기업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2026년 동안 예상되는 실적으로만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PER, 즉 주가 순이익 비율은 5배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을 대비하면 여전히 싸다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미국의 엔비디아는 2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천장 없는 랠리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예컨대 신한투자증권은요, 올해 목표 지수를 코스피 8,600포인트로 높여 잡았고, 심지어 다음 달에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된다면 1만 포인트를 넘어서 1만 5천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소위 B2라고 하죠. 빚을 이어서 투자하는 B2가 36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역대급입니다. 자,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한 영향이죠. 레버리지 거래 예수금도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용거래융자, 흔히들 B2, 이것은요,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수치죠. 개인 레버리지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에서 레버리지 2배, 3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상승장에서 레버리지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내 파생 상품 거래 예수금도 뜬달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스피 200 선물이나 옵션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인데, 강세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지 못한 투자자들이 요즘 같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2배, 3배 레버리지로 만회하려는 움직임, 소위 포모 심리가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하니까 지금까지 번 돈을 현금으로 챙긴 다음 폭탄이 터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런데 투자는 늘렸는데 망하면 어떻게 할까? 반대로 현금을 챙겼는데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 도대체 투자와 현금을 가르는 시점, 구체적인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도 역대급으로 불어났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급증한 것을 무조건 하락 전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선행 지표로 꼽히는 대차거래 잔액이 지난 6일 기준으로 약 180조 원,
역대급인데 이것은 지난해 말보다 무려 63%가량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상승과 거의 맞먹습니다. 대차거래 잔액은요, 투자자들이 현물, 즉 주식을 빌려간 다음에 아직 갚지 않고 있는 주식 규모를 뜻합니다. 물론 대차거래 잔액이 증가했다고 이것을 공매도가 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실탄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쌓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순보유 잔액도 지난달 29일 기준 28조 원을 넘었다고 하니까 이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대차 거래든 공매도든 개인 투자자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기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한 입으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차 거래 잔액과 공매도가 급증한 것은 무조건 하락 전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 투자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방향에 적당히 분산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경제 사이클에는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라고 하죠. 즉 경기 침체와 두 번째는 물가의 상방 위험, 즉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불안할 때는 금리를 인하하고 물가의 상방 위험이 불안할 때는 금리를 인상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각국의 금융 당국에서 판단하겠죠. 미국은 연준, 한국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계속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AI 관련 설비 투자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증가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물가의 상방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즉 현재 상태로 투자가 지속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것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특히 주식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의 소비 여력도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즉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기름값이 오르고 그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도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계속 좋다면, 그리고 AI 관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때문에 고용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물가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지겠죠. 때문에 돈을 은행에만 둔 사람들은 한마디로 휴지가 됩니다. 그 결과 경제가 과열되면서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도 점차 커집니다. 즉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사전에 조정할 목적이지만 대부분의 금리 인상은 경제가 이미 과열 국면에 들어선 이후에 단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가 과열되는 국면에서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돈을 마구마구 빨아들이겠죠. 즉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시중금리는 이미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99년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폭발하면서 당시 미국의 연준은 그때 4.75%였던 금리를 2000년 5월까지 6.5% 수준 인상했는데 그것이 결국 버블 붕괴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경제순환의 트리거는 결국 금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 역시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뉴스나 정보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가 상승을 이야기할 때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폭탄은 갑자기 오기 때문인데 그 순간
그때까지 모든 예측과 전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를 시작하든 반대로 지금까지 모든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쥐고 기다리든 투자자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를까 내릴까, 오르면 언제까지 오를까, 내리면 언제 내릴까를 섣불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여윳돈이어야 하고 투자 목적과 자신의 투자 성향을 기준으로 적절히 분산하는 것을 항상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르든 언제 떨어지든 상관없이 자본주의는 결국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나눈 이야기도 우리들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